네, 한국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경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100세 시대 행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여러 가지 여행을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과연 여행을 왜 가시며 얼마나 많이 좋아하시는가요?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의 여행을 꿈꾼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머지 여생을 보낼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의 답이 여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순서는요. 첫 번째 시간에는 여행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즉, 왜 여행을 가느냐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면서요. 여행이 과연 나머지 내 여행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시니어가 자유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여행을 가야 된다는 명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이어서 바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여행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어떤 관련된 저의 그 은퇴 이후에 제가 제2의 인생 2막을 열면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곧 나의 나머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1970년대에 약 60세에 불과했던 나이가 지금 현재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86세를 넘어섰고 남성분들도 한 6년 뒤지만 80세를 넘어섰습니다. 즉 그러면은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해보면 여러분이 은퇴 이후에도 30년 내지 40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이 20대에 대학을 졸업해서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한 게 30년 내지 40년이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치열한 삶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은 은퇴를 하셨다고 가정하에 보면 앞으로의 그만큼의 기간을 여러분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자, 여기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후반전에 이제 돌입하셨는데 은퇴 후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공직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면서 제일 먼저 가졌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은퇴할 즈음에 되면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일거리가 없을까? 또 이어서 좀 더 직업을 좀 찾고 그 속에서 좀 경제 활동을 해볼까 하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내가 뭘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갈까 하는 걸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은퇴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나를 가꾸면서 또 세상 속에서 나를 인정받는 그런 것이 행복이었을 거고 목표였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은퇴 이후에는 가장 당신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 나머지 여생의 우선순위를 뭘로 할까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년여 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번뜩 찾아왔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여행이라는 엄청난 과제였습니다. 여행이 왜 엄청난 과제냐면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했을 때는 제가 공직 생활을 했고 사실 사관학교를 나온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내 온 몸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다 보면 내 어떤 삶에도 얼마만큼
혜택이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하는 하나의 목표로 살아왔는데 은퇴 이후에는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다녀보지 못한 여러 가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즐겨보지 못한 여행을 내가 마음껏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최우선순위를 여행에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가왔는데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낱낱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1년에 제가 군에서 3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명예롭게 퇴역을 했습니다. 그 퇴역 이후에는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여행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까 하고 했을 때 여행에 대한 목표를 정했을 때 제가 청년 시절에 미국 유학을 한번 갔었는데 결혼 전에 젊은 청년 장교 때 갔거든요. 그때 갔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짧은 유학을 끝내고 왔을 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때가 83년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50년이 지난 얘기인데요. 미국의 땅이 너무 크고 아름답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포니2라는 자동차가 겨우 나와가지고 정말 조그만한 그 현대에서 만든 정말 성냥감만한 자동차를 생산해가지고 세계에 그나마도 그것도 수출했던 시절인데 미국 땅에 갔더니 그 넓은 땅에 온통 자동차뿐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형편이 됐죠.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자동차를 조그마한 중고차를 사가지고 미국 대륙을 틈만 나면 그 공부하면서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라는 이 땅에 있구나. 이 땅과 자연 속에 이 선진국의 힘이 있었구나. 그 속에 물론 지하자원이라는 그런 풍부한 자원도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젊은 시절에 이곳을 언젠가는 한번 다녀보겠다고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무려 군 장교 시절을 33년을 보내고 나니까 그럴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하자마자 바로 계획했던 게 무작정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같이 여행을 떠나보지 못한 정말 그 군 생활을 하느라고 너무나 그 20몇 번의 이사를 다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에 살았던 저희 아내와 함께 그냥 무작정 출발해서 떠난 게 우리 시애틀에서 출발을 해서 뉴욕까지 그것도 캐나다와 미국을 넘나들면서 종단 횡단을 하면서 무려 15,000km를 무작정 로드트립을 했던 그 여행, 그게 저의 버킷리스트였고 미국 땅을 알게 된 큰 그 계기가 됐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아내와 함께 내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여행을 함께 하면서 했던 큰 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자동차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저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60세가 되니까 다들 환갑잔치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아까 보셨듯이 평균 수명이 60세를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시절에는 환갑하게 되면은 자식들이 지금까지 살아주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부모들에게 환갑잔치를 했죠. 그렇지만 저희 세대에는 그럴 나이도 아닌 것 같고 아직 이제 건강하고 그래서 저는 그 산학교 동기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 환갑잔치를 남미의 마추픽추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라 했더니 거의 한 10대 명이 손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다 갈 수는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녁 이후에도 자기 잡이 있었고 저도 물론 이미 그 다음 잡이 정해져 있었지만은 한 달간 계획을 제가 해가지고 그것도 무슨 지금처럼 AI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절도 아닙니다. 여러 여행 자료를 뒤져가지고 남미 5개국을 한 달 동안 자유여행을 하는 계획을 짜가지고 모아 이제 계속 돈도 모으고 또 친구들도 이제 거의 한 달간 자유여행을 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남미에 다녀오신 분이 있겠지만은 남미 여행은 다른 데 여행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 환경도 다르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식생활이라든가 또 교통편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비행기가 연착하는 건 다반사고 아무 이유 없이 비행기가 뜨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요. 오늘 분명히 렌터카를 예약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왜? 더 비싸게 주는 곳으로 자기는 가겠다고 가요. 그게 남미 환경이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한 달간 여행을 했는데 결국 우리는 남미에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결성된 이름이 바로 돌아온 청춘, 돌청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지금도 그 5쌍의 부부, 10명이죠. 5쌍의 부부는 지금도 매달 만나고 같이 여행 얘기를 하고 또 같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갑 잔치를 남미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의 북미 대륙 횡단을 그 군에서 전역할 때 첫 해에 15,000km를 달렸지만 정말 그 횡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여행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서부에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약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 전체를 캠핑하고 이제 캠핑 장비를 미국에서 전부 구매를 해가지고 부인과 함께 캠핑 장비를 구매를 해서 로드 트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도 이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래도 밤잠은 호텔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텐트 밑에서 잘 수가 있어? 땅바닥에 어떻게 잘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평생 캠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나마 캠핑 같은 걸 해봤지만 그것도 뭐 야전 텐트죠. 그랬는데 하룻밤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정말 조용하고 아늑하고 미국의 국립공원은 큰 국립공원은 우리 경기도만큼 큰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가운데 캠핑장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건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미국의 자랑거리 중에 첫 번째라 그러면 저는 미국의 국립공원 시스템을 저는 들고 싶거든요. 그런데 단 하룻밤 자는데 $20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서부에 가면은 호텔에 자면은 미니멈 $150 아니면 $400까지 주는 호텔이 보통입니다. 이게 최소한 $250는 줘야지 그나마 좀 깨끗한 호텔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물가가 올라 있는데요. 미국의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시스템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또 기부 체납을 한다든가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20를 지금 유지하는 지가 몇 년째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서부 국립공원의 캠핑 앤드 로드 트립을 약 3개월간 약 18,000km를 로드 트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자연을 우리가 느끼고 자연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요. 올해 사실 제가 7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돼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위 잔치를 아들 자식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 기념으로 다음 주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곳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정, 즉 여행의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걸으면서 800km를 아내와 함께 걸을 거를 약속을 하고 다음 주에 약 50일간의 산티아고 순례길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생 2막. 여러분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나는 이제 사회에 공헌을 많이 했고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있죠. 흔히들 리타이어라고 그러죠.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인생 2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온 청춘, 여행 작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여행복 전도사라는 제 사명감을 가지고 여행을 통한 행복을 전파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갑은 인생의 재설계, 재건축 시점이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여생 30년, 40년을 인생 2막을 보내기 위한 새로운 나를 위한 투자를 할 시기다 하고 생각하시고 환갑을 그 계기로 생각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지금까지 제가 항상 살아왔던 길이 한 길만을 공직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프리즘을 통과한 삶 이후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리즘을 자연현상을 보면은 빛이 한 곳에서 들어오지만 프리즘을 통과한 이후에는 무지개 색 7가지 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에 맞는 색을 골라서 나머지 여생은 인생 2막은 프리즘처럼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은퇴 이후에 인생 2막을 맞이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라틴어에는 리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리멘은 곧 문지방이라고 하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나서는 첫 걸음마가 바로 문지방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지방을 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은퇴하는 시기에 여러분이 그 시기를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지방이란 게 뭘까요? 문지방 너머에 완전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 안전하게 살아왔던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어떤 직장 생활을 했던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았던 은퇴 이후에는 그 문지방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가장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새롭게 가는 길, 즉 문 밖에 이 문지방을 나가면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익숙함보다는 이제 새로운 멈춤보다는 도전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지방 너머에 여러분이 외출을 나가려면 뭐죠? 환복을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이후에 인생 2막을 맞이하시기 위해서는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프론티어의 삶을 살라는 건 아닙니다. 즉 이제는 내가 살던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이동해 가는 유목민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과 변화된 삶,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문지방 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하게 되면은 이 문지방 넘기를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행일까요? 제가 인생 2막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에 둔 이유는 뭐냐면은 여행은 가치보기입니다. 여러분 가치보기란 게 뭘까요? 우리가 그 유인원들하고 다른 점은 인류가 유인원과 다른 점은 가치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고 역사를 발달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인원들이 아무리 인간의 비슷한 어떤 지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같이 보기를 안 합니다. 따로 보기를 하고 위험이 다가오면 각자 그곳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느 한 곳을 보게 되면 또 어느 물체를 보게 되면 같이 보기를 하면서 그거를 논의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자기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그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다락방 위에서 보는 딴 세상은 또 다르거든요. 그거를 여행에서는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선물을 은퇴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아마 많은 선물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한테 선물 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선물해 주겠지. 뭐 회갑이 됐으니까 아니면은 고일을 맞이했으니까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제는 여행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60의 남미 여행을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선물했듯이 고이가 된 70세를 맞이해서는 산티아고를 걷기로 하고 여행 선물을 나한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행의 중요한 점이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가 됐습니다. 왕년회란 얘기를 이제 꺼내면 안 됩니다. 왕년회는 그만큼 여러분이 역할을 다 했고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해야 될 일을 마치고 은퇴를 하신 겁니다. 이제는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나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행은 그리고 최고의 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옛날에는 국민학교입니다마는 대학교까지 잘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걸로 지금까지 평생의 삶을 직장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은퇴 이후에는 다른 학교가 없어요. 즉 여행을 통해서 그 길 위에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는 불편함보다 함과 낯설음에 익숙해야 되고요. 매일 설렘이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학교. 그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즉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곧 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시인 정호승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봄길이라는 시에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다시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험과 도전은 항상 필수적인 과목이 되고 또 편안함과 휴식은 그곳에 가서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이 곧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은 결국은 목표를 하는 마지막은 쉼과 자유입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시니어들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쉼과 자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행을 하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이거는 건강하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는 것을 전제를 뒤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행에는 걷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먹기가 있잖아요. 즐기기가 있고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행의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걷기는 인간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뭐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걸생누사, 누죽걸선 그러죠. 즉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도록 신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걷고 많은 사람과 만나고 이런 것이 여행의 요소이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하시면 건강해집니다. 뭐 심지어 알퐁스 도데 프랑스의 극작가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했죠.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이자 동시에 회복제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죠. 제가 여행을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자기 몸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게 계속 선순환을 가져와서 여행 가서 또 많이 걷고 다니다 보면은 건강해지고 이게 계속 되면서 건강해지는 몸을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하면은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행에서는 뭐니 해도 관계입니다. 즉 여행의 시작은 항상 낯선 이와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친하고 친근한 사람들과 같이 삶을 잘 사시다가 일단 인천공항에 가는 순간부터 낯선 이들을 만나게 됐죠. 이게 유목민의 삶이거든요. 여행은 유목민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노매드랜드라고 2020년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노매드랜드가 바로 유목민의 삶을 생활화한 미국인들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 때문에 우리의 그 미나리라는 영화에 윤여정 씨가 나무 조연상을 놓쳤죠. 사실 여기에서 주연했던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여우 주연상을 탔는데요. 그 유명한 작품이 바로 노매드랜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기의 주인공인 프란시스 맥도먼드는 남편이 죽고 나서 캠핑카를 하나 가지고 삶을 다 정산하고 미국의 국립공원, 미국의 전국을 떠도는 유목민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삶. 이게 바로 그 노매드랜드의 영화의 제목인데요. 이때 키워드가 뭐냐면은 이때 만나는 사람끼리 우리는 보통 사람과 헤어지면서 그러잖아요. 다음에 또 만나자, see you again 이러잖아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불문율이었어요. 왜? 유목민의 삶을 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행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해 준 게 제가 다음 주에 가게 될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의 여행의 끝은 사람이었다.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갖고 또 그들과 교류를 하는 이게 바로 여행의 끝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산티아고 가서 이런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행이 주는 선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첫째,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여행길에 그걸 많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나만의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여행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은퇴 이후에 뭐 자녀들도 다 이제 출가하시고 또 손주들하고도 노는 것도 어느 그 한계가 있지. 설렘이 없는 삶을 사는 거는 죽는 삶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을 가면 항상 설렘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덤처럼 다가오는 축복이 바로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되면 자유롭고 설레고 건강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행동이다,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방식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어떻게 자유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패키지와 자유여행 두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 각자의 어떤 것이 맞다 하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자유여행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내가 여행에 영어도 잘 못하고 한 번도 외국을 가보지 못한 사람은 패키지 여행의 장점도 있거든요. 또 요즘은 그걸 믹스한 세미 패키지 여행도 유행하고 있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니어고 좀 더 자유롭지 못하다 하면은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비교 우위에 따라서 어떤 여행이 좋다 하기보다는 취향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행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간단히 한번 비교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패키지 여행. 여행 계획이 불필요하죠. 내가 뭐 어디를 가는 건 정하지만 어떻게 다니고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자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없죠. 여행사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요. 또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구경할 수 있어요. 저희들 같이 자유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가지고 한 나라 정도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많으면 2개 나라. 그렇지만 패키지는 일주일 만에 한 5, 6개의 나라를 구경하게 되죠. 또 단체로 밥을 먹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패키지 여행의 중심은 가이드 위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쇼핑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패키지 여행이 반드시 경제적이진 않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희 같은 여행을 많이 즐기는 사람들은 경제적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 여행에서 얼마나 행복해졌느냐, 내가 과연 행복한 여행을 하고 돌아왔느냐, 이런 것이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자, 다음은 그럼 자유여행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유여행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개인 여행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롯이 나만의 여행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이러한 여행 플랜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예약도 해야 되고 또 스스로 밥도 해서 먹어야 되고 뭐 외국인들과 또 교류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설렘에 의한 나만의 계획을 일정대로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설레는 곳, 내가 정말 꿈을 이루고 싶은 꿈꾸는 여행을 내가 계획해서 내 일정대로 그걸 수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유만이 주는 그러한 속도와 템포로 여러분의 여행의 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는 젊은이들처럼 배낭 메고 막 쏜살같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템포와 속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유여행의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경험이 나를 위한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여행 하면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자유여행은 힘이 약간 약하고 또 나름대로 좀 순발력이 약한 시니어들에게는 딱 맞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유여행을 더 선호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2가지 방식이 어떤 게 좋다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어떤 지금 여건이라든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행은 정말 이 세계 누구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됩니다. 세계 어느 시니어에게 또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도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는 있어요. 뭐 텔레비에 다 나오는 곳 거기를 왜 비싼 돈 주고 내 발로 걸어가서 보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행을 안 가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은 많은 것을 보는 것보다도 추억과 체험을 하면서 행복을 사는 일입니다. 그 추억과 체험 속에서 행복을 사면서 나의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저자인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즉, 그 책 제목은 뭐냐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 그 책 제목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돈은 있지만 그 가치를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의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그거는 바로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인 최인철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일 행동으로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은 여행이다. 이분이 행복연구센터장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걸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행복하기 위한 단일 활동으로서는 여행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여행을 자주 떠나라. 저의 멘토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저는 여행이 최고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여행복이라는 이 새로운 신조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행복.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제가 일반 강연을 하게 되면은
잽싸게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 트래블리스라는 걸 단어를 찾습니다. 근데 영문 사전에 없는 신조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특허를 신청해 놨어요. 이거 뭐냐면은 여행, 트래블과 행복, 블리스라는 거를 혼합된 용어입니다. 이 행복에는 해피니스가 있고 블리스가 있는데요. 해피니스는 이렇게 여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또 여행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행복하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그 가벼운 여행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블리스는 가슴이 설렘 속에서 오는, 가슴이 막 떨리도록 그런 상황에서 오는 행복한, 즉 정말 오싹할 정도로 어떤 기쁨을 얻었을 때 희열을 느낀다고 그러죠. 그때 느끼는 행복을 블리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흥분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게 조합됐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 사진을 제가 일부러 가져온 이유는 여기는 아르헨티나의 피츠로이라는 파타고니아 지역입니다. 너무 저 자연이 아름답고 놀라운 그 행복을 주는 장소인데요. 저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자유여행을 통해서 무려 하루 종일 거의 한 5-6시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요. 물론 저 뒤에 있는 화강암 덩어리 위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그 빙하 호수가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는 데는 한 2,0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300m 정도에서 한 700m만 올라갈 수가 있는 곳인데, 저때 제가 너무 설레고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뭐지? 해서 하는 건데, 이런 여정, 즉 남미까지 가서 아르헨티나 가서 또 6-7시간을 산행을 해서 올라갔던 저 광경에서 얻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감?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살떨림의 그런 행복이거든요. 이걸 저는 여행복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고, 이거를 많은 시니어들에게, 세계 시니어들에게 좀 알리고 저와 같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여행복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의 마지막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다음 주에 떠날 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도 이제 여행을 즉 보는 것만 즐기던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랜드마크, 그날에 가면 랜드마크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을 봐야 되고,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을 봐야 되고, 이렇게 그 대표적인 여행지에 가서 그 인증샷 하나 찍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일시적인 감동만 있을 뿐이지 내가 거기에서 정말 희열을 느끼면서 정말 눈물이 쏟을 만큼 그렇게 감동이 있는 행복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행복이라는 것을 느낀 이후에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을 택해서 여행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여행의 방법인데요. 제가 자유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를 은퇴 이후에 버킷리스트를 쭉 작성해 봤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A4지를 나눠드리면은 한 5-6개 적다가 못 적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서 보면은 대부분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남미, 마추픽추,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뭐 이런 식으로 장소를 쓰거든요. 그건 여행지를 얘기하는 거지 버킷리스트가 아닙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은 중세시대에 죽기 전에 네가 이루고자 하는, 네가 원하는 걸 한 가지는 들어주겠다 하는 그 죽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베품으로 네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걸 들어주겠다. 물론 죽음을 앞두기 때문에 다시 살려줄 수는 없죠. 하지만 간단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에게 이런 걸 좀 베풀어 달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곁을 떠나는데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 정도는 그 최소한의 그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베풀어 줬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버킷리스트가 그게 뭐냐면은 바켓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켓 위에 옛날에 이제 그 교수대가 없어가지고 바켓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목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 바켓을 발로 차는, 즉 kick the bucket. 그 바켓을 차면서 그 차기 전에 당신이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어디 가겠다 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뭘 할 거냐. What to do. What to do지 where가 아니에요. where to가. 그러니까 어디를 갈 거다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유여행을 많이 떠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버킷리스트를 아주 구체적인 그 제목을 작성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로마에 가겠다 그러면 로마에서 뭘 할 것이다, 뭘 하고 싶다, 이걸 꼭 쓰셔야 돼요.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하루 만에 여행을 끝내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사 사정상 또 대개 숙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4시 안에 끝내야 가서 밥도 먹고 숙소에 들어가야 되고, 뭐 심지어 좀 더 이제 가이드가 필요하면은 가다가 쇼핑센터도 하나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로세움 가서도 2시간이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게 되면 그 많은 1000년, 2000년의 로마의 역사와 그 많은 로마의 유적들을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는 히스토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가 무엇이며 거기에서 오는 감흥, 또 그때 당시 내가 레오 황제라면은 어떻게 여기서 뭘 했을까 하는 걸 감흥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하루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뒷골목을 가게 되고 로마의 유명한 유적지의 뒤에 있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그거를 내가 내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러한 여행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행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이 좀 더 그 여러 가지 여행지에 대한 것보다는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는 연습.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어떻게 어떤 그 계획을 하고 또 플래닝을 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자유여행을 즐기시려면은 우선 버킷리스트 작성을 세부적으로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what to do, 당신이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버킷리스트는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애매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러잖아요. 야, 다음에 밥 한 그릇 먹자? 나중에 만나서 또 한번 보자? 나중에란 말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다음에, 나중에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꼭 밥을 먹고 싶거나 여행을 가고 싶으면 내년에 3월에 가자. 아니면 남미 같으면은 내년에 12월에 가자 하는 시기를 정해놓고 따박따박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퇴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선순위거든요. 저는 은퇴 이후에 여행이라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한 이후에, 예를 들면 돈이 있어야 여행을 가지, 돈이 있어야 또 여행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어야 여행을 가지 이러거든요. 저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에 두다 보니 저의 모든 하루에 한 달에 인컴이 들어오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도 뭐 사회활동도 하시는 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연금이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날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주 통장에서 옆에 있는 여행 통장으로 제일 먼저 일정액이 매달 넘어갑니다. 즉, 남는 돈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시니어들은 우선 여행비를 제해놓고 그 여행비에서 남는 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없으면 집에 있어야죠. 돈이 부족하면 집에 있어야죠. 그걸 하기 싫으니까 일단 여행비를 챙겨두고 그 나머지 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 여행을 최우선순위의 삶을 둔 이후에 저는 지금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요. 왜? 술값을 아껴야 될 것 같고 술을 먹다 보면 여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술도 끊게 되고요. 또 건강해야죠. 그래서 집도 이사를 갔습니다. 이건 뭐 제 뒷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서울 시내에 살다가 은퇴 이후에 등산을 어느 산으로 갔어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산기슭에 산에 있는 동네가 너무 좋아서 복덕방에 가가지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 아파트 사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그 집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한 몇 년간 그건 통했어요. 물론
경제만 생각하는 돈, 아파트 집만 요구하시는 분은 서울의 집이 훨씬 이익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은퇴 이후에 그 집에 산 이후로 한 번도 감기에 한 번 걸리지 않는 이란, 물론 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은 그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그 산을 오르거든요. 그래서 두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시니어의 앞으로의 여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년, 40년 남은 인생 2막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여행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왜 은퇴 이후에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왜 여행을 해야 될까? 왜 나는 여기에 강사로 있는 저는 왜 여행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생 2막을 살아오고 있을까 하는 걸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행이 주는 가장 행복한 선물이 뭐냐?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항상 억눌림과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행을 가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관계를 이루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여행을 와서 내일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잠자리에 들 때 과연 내일 아침을 생각하고 잡니까? 물론 아직 직장을 가지고 출근해야 되는 사람은 내일 내가 8시에 출근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하에 자명종을 맞춰놓고 주무시게 되죠. 하지만 시니어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은퇴하신 분이 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게 약속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골프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행을 여러분이 다녀보면 내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 설렘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바로 여행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물론 헬스장에서 또 사냐에서 열심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가려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여생에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이다. 그걸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젊게 사는 법, 하나는 사랑이요, 또 하나는 여행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